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최근에 이 나락보관소라는 채널이 밀양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들 신상을 하나씩 까면서 엄청나게 핫해졌죠. 근데 바로 어제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다 지우고 채널 구독을 다 취소해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갑자기 사라져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를 당해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아니면 피해자들 요청에 따라 내린 것이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로서 만약에 실제로 나락보관소 채널 운영자가 신원이 확인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전과 없이도 이것만으로도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감옥을 오래 가는 건 아니고 한 단기 실형 정도, 1년 안쪽으로 실형을 산 사례도 있고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이 나락보관소 채널 운영자가 자기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자기는 공익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딱 잡아떼면은 단기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가해자들 신상 공개를 한 명만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가벼운 처벌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하고 초범이고 그러면은 보통은 단기 징역의 집행유예를 주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왜 기성 언론에서도 지금 사적제재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적제재는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사적제재가 너무 만연하게 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따라 형벌 시스템이 왜곡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이야 하나하나 사례만 봤을 때는 그렇구나 싶은 게 있겠지만, 이게 트렌드처럼 번지게 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나락보관소 사건만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소년범들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냐, 일반 예방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보고 평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에서 처벌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은 사람을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사적으로 제재하고 사적으로 처벌을 가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저는 사실 변호사로서 드는 생각은 계속 그런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죄가 되는 게 맞나? 물론 여기에서 나락보관소가 어디까지 진실을 말하고 어디까지 거짓이었고, 저는 그거를 검증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다 진실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진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거든요. 왜냐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개인의 의견과는 다른 그 사실에 대한 적시를 그냥 하더라도, 그게 진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잖아요. 벌금 됐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됐건 처벌을 하고, 거짓말이면은 더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변형들이 많아요.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통망법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사적제재를 보고서 통쾌하다, 그런 놈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채널들이 만약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처벌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저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은 되게 사소한 것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이 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주 간단한 거죠. 누가 나한테 돈을 안 갚았어, 아니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안 갚았어, 이런 얘기 가지고도 누가 돈을 안 갚았다라는 거는 사실 사회적 신용에 대한 평가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한테만 말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벌은 가능해요. 물론 대법원이 축적된 판례를 통해서 이걸 굉장히 좁게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잘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전파 가능성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소수한테만 이야기를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되게 좀 황당할 수도 있는 게, 내가 한 명한테, 소수의 사람한테 한 두세 명한테 어떤 진짜 실체적인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진실을 거짓인 것만 이야기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실조차도 이야기를 잘 안 하겠죠. 근데 얘기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할 말을 못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누군가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쉬쉬하고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게 더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죠. 물론 주마다 criminal defamation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주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감각은 그거죠. 이 defamation,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민사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잘 알려져 있죠. Truth is an absolute defense to defamation. 진실을 말하면은 명예훼손이 안 된다.
그냥 absolute defense, 완전히 절대적인 방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뻥만 안 치면 돼. 거짓말만 안 하면은 얼마든지 진실을 이야기할 자유가 있고 진실을 밝힐 자유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법 체계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면은 뭐 물론 저 스스로에 대해서 지저분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보기 싫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자유로운 세상이라 그러면 저도 조금 더 뭐 훨씬 조심해서 살라고 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명예훼손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할 걸 못하게 되는 게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적 제재 문제를 떠나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제가 변호사로서 드는 생각은, 이런 사적 제재가, 최근에 문제가 된 사적 제재 문제가 유달리 이 가해자들, 범죄 가해자들의 신상, 그리고 그들이 벌인 일에 대한 미디어를 통한 폭로,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사적 제재를 한다고 가가지고 막 유튜버 누가 쫓아가가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너도 똑같이 당해봐 그래서 뭐 칼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실제 누군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폭로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그래도 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이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뭐 이제 범죄 피해를 입힌 사람은 똑같이 해도 싸지, 그러니까 놓은 사람은 자기도 뭐 칼빵 나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 문명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댓글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사적 제재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이 현대적인 법 체계를 가진 나라 중에 그런 식의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엄하게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지 않으면 세상이 미친 세상이 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건데,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러면은 왜 대체 진실을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명예에 대한 죄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막 형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는 이유가 다 같이 안정적으로 번영을 추구하면서 같이 잘 살자는 건데, 근데 누군가의 명예를, 이 진실을 말하는 걸 막으면서까지 지켜주는 게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좀 투명하게 있었던 진실을 다 같이 꺼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러면 서로 감추기 급급하고 서로 못 믿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뭐 명예를 지켜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의 대가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하는 거라면, 우리나라에도 뭐 미국 수정헌법 1조처럼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보호를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도 밀양 성범죄 사건을 둘러싸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뭐 이런 나락보관소 같은 레카 채널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이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범죄 꿈나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몫은 아니고 제 능력 밖의 일이라서 그거는 앞으로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분들이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 이제부터 진실을 말하는 건 조금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형법 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면은 결국은 뭐 국민들이 뽑는 국회의원들이니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하면은 막 고소 때리고 싶겠지만, 뭐 개인적인 입장이 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좀 모순적이긴 한데,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누가 누구 고소해달라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100% 이입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직업이 좀 모순덩어리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범죄가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좀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앞으로 그런 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